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요.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소녀들이 한 달에 일주일은 수건 그리고 신발 깔창을 대고 지낸다는 의견이 최근 SNS에 올라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의역 사고로 목숨을 잃은 19 청년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컵라면 그리고 숟가락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상당히 개탄을 했는데요. 뒤이어 터진 생리대 얘기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 일하는 빈곤의 현실이 어느 정도나 열악한지 가늠케 하고 있지요. 오늘은 여성운동가로 삼선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모시고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첫 출연이세요, 팟짱에. 글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때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네. 관련해서 저희가 그 수요 시위가 있을 때 그때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셔서 인터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요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오마이 TV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생방송되고 있고요. 전 세계 164개국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데. 우선 청취자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그 오마이 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제도 언론에 대항하는 그 대한 언론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알짜배기 정보 그리고 알짜배기 소통 중요한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잘 짚어주시고 대안을 또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에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가장 지탄을 받았던 것이 이제 정치권인데요. 이제 정치권이 이런 그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 늘 죄송한 마음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 늘 감사합니다. 네, 뭐랄까 제가 받은 인상은 그 김상희 의원 이제 초선, 재선, 이제 3선 고지에 오르셨는데요. 늘 조용한 듯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칼로 해결하시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운동에 올해 또 한 30년? 네, 30년 했습니다. 또 여성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여성 운동, 환경 운동, 네. 그리고 미디어 운동도 조금 했어요. 미디어 운동. 네. 운동 전문가. 네, 저희가 30년 제가 여성 민우회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다양한 그런 이슈들을 저희들이 소화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 백화점식 운동이라고 좀 비난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많은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여성운동, 미디어운동, 환경운동 네. 하시다가 이제 국회에 이제 3선 의원 하시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국회 안에서도 늘 여성은 소수자이고 또 여성 이슈는 또 막 너무 내세우면 정말 여자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막 이런 얘기도 막 의원님들 남성 의원님들 하시고요. 무섭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주류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법 네. 특히 이제 호주제 폐지 이후에 그 호주제 폐지가 그 기점인데요. 2004년인가요? 네. 네, 호주제 폐지까지를 보면 우리 사회 아주 여성과 관련된 전 근대적인 그런 그 제도 부분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남녀고용 평등법이라든가 성폭력 특별법이라든가 또 성매매 특별법 그리고 지금 그 가족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근대적인 부분은 사실 여성운동의 많은 노력으로 제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달라진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도 많이 진출을 했죠. 네. 그런데 여전히 가장 어려운 건 여성들은 가난하고 여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지금 그 특히 이제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네. 여성들이 대부분의 비정규직이고 네. 아직도 임금 수준이 임금 차별 전체- 심각해요. 네네. 네. 60% 미만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노동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그 정치의 진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핵심적인 분야죠. 핵심적인 분야에서는 별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여성 국회의원도 많이 생기고 네. 또 소위 이제 성공한 여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 할당이 자꾸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들이 뭔가 특혜를 누리는 듯한 그런 그 착각들을 하고요. 또 그 반감들을 좀 갖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운동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이슈들을 이제 가지고 여성 운동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네.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 여자들이 참 불평등하지 이제 달라져야 돼 이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공감대가 없고요. 네.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야. 맞아요. 여자들이 없는 데가 없어. 뭐 이런 상황이 가정 내에서도 여자들이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십니다. 예, 근데 예. 실질적으로 예. 가난한 집 예. 서민층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어려운 살림을 여성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잣집이라고 할까요? 예. 돈 많은 집은 여성들이 경제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잣집은 네. 여자들한테 경제권을 안 주고. 네. 그리고 노동시장도 네. 임금이 낮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여성들이 청소노동자. 지금 청소노동자 다 큰 여성들이 50대, 하고 60대. 있죠. 마트의 캐셔들 캐셔도 다 다 여성들이 여성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약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근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 현장 이런 네. 데서는 여성들이 별로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아주 그 어려운 그리고 임금이 낮은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는 네. 여성들이 다 지금 그걸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트 노동자, 청소 노동자, 네, 백화점 그리고 뭐 백화점, 그리고 또 식당, 네. 뭐 전부 서비스업에 보면 저임금 여성, 특히 이제 5,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처우 개선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하셔야 될 일이 너무 20대에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제가 국회에서 여가위를 6년을 했어요. 여가위 6년, 네, 여가위를 여성가족위원회, 예, 여성가족위원회를 네. 6년을 하고 여가위 위원장까지 했는데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그 국회 청소노동자들, 청소노동자들을 직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제가 여가위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장한테 가서 그 압박도 하고 네. 또 우리 당에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 직고용하는 문제를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간접 고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도대체 국회에서 네. 조차도 이 지금 그 직고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아주 자괴감을 느끼고요. 제가 우리 청소 노동자들 여성들 이렇게 보면 복도에서 만나면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가위원장 맡아가지고 그 얘기를 공언을 했어요. 네. 우리 청소 노동자를 직고용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막 행사도 하고 국회의장 예.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해결을 아니 못한 거예요. 정의와 의장은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것도 안 그걸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청소 노동자들 뵐 때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 뵐 때마다. 그래도 네.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네. 굉장히 저를 보면 반가워하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준 부분만이라도 이제 감사하게 너무 생각을 하는 착해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얼굴을 보면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20대 네. 국회에서 그 문제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보니까 휴식 공간이라든가 뭐 노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한술 더 떠가지고 네. 직고용하는 거는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나마 그 갖고 있는 약간의 예. 복지 예. 그런 것도 예. 후퇴시키려고 하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하여튼 직고용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복지 문제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한 결과 그 네. 청소 노동자들의 휴식처는 정의당이 써야, 그러니까 원내 4개 정당이 됐으니까 예, 정당별로 의석수별로 사무실을 배분하다 보니까 휴식 공간을 예, 예. 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정의당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정의당 공간이 그건 안 되겠다 해서 그 공간은 남겨두기로 하고 다른 공간을 뭐 국민의당하고 협의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많은 참 분들이 부끄러운 저희가- 일이죠. 네. 그렇죠. 예. 저희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소사댁 나오셨다. 소사댁이세요? 예, 제 지역구가 소사입니다. 부천. 부천 소사. 네. 소사하면은 네. 아마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학생들은 복숭아가 나왔던 주산지. 예. 소사하면 복숭아를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요. 아, 지금 부천의 이제 원래 예, 예. 그 저기 도심이죠. 원도심이 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가 지역구예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 그 원도 시민이만큼 좀 그 연령층이 젊은 연령층보다는 나이 들은 연령층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사댁이라고 하는 제가 닉네임을 이제 지었는데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아주 어. 제 이 별명에 대해서 예.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 때. 아니 지난번 계속, 첫 번째 네. 2012년 선거 때 네. 제가 2010년에 이제 예, 지역위원장으로 예. 내려갔는데 예. 이제 그 워낙에 거기가 김문수 도지사, 차명진 의원이 그렇죠. 16년 동안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네, 예, 활동하던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한 그 친밀도가 좀 떨어지고 네. 또 여성이니까 또 나이 들으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고 그 예전 그 국회의원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조금 거리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소사댁입니다 하고 이제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릴렉스가 돼요. 예, 금방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웃어요. 예. 웃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 이 소통이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군요. 됐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덕을 많이 받습니다. 네. 변은원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친구에게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투표하라고 했더니 김상희 의원 찍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이분이시네요. 네, 이분입니다. 네, 네. 박민경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흑진주 의원님 발굴에 오마이가 간다. 흑진주 의원님 발굴. 네. 서민주거 TF 단장을 맡으신 부천소사 더민주 김상희 의원님께서 나오셨군요.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소사댁 화이팅 등등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조용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좀 의아한데요. 네. 네, 제가 되게 그 과격하고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과격하고 네. 까칠하다는 얘기는. 제가 아주 과격하고 까칠하고 예. 그런 그 성향이라고 예. 다들 우리 후배들은 좀 네. 알고 있는데 정치 안에 후배들. 예, 정치를 하면서 특히 지역구를 하면서 좀 조신해지더라고요. 네, 우리 지역에 그 연령층이 높으신 어른들께서 다니면 맨날 하는 소리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말을 하더라도 좀 그 점잖게 해라라고 하는 주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그 모든 행동에 좀 조심스럽더라서 제가 이제 그 지역 맡기 전에 이제 비례대표를 네, 하지 예, 않았습니까? 비례대표 했을 때 하고는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일단 하여튼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말할 말 때. 좀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그렇군요. 예. 좀 세게 하세요. 이제 좀 세게 좀 해야 예, 되겠습니다. 세게 좀 하세요. 이제 3선이니까 세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성운동 30년 하셨는데 최근에 또 충격을 주는 얘기가 SNS에 화제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SNS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충격, 저도 좀 놀랐는데 그 저소득 가정의 소녀들이죠.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 그리고 수건을 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았어요. 우선 이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그 SNS에 올라온 걸 보고서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제가 여성운동 30년 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제가 여성민의 활동을 할 때 여성 건강을 그 이슈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리대 가격 인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리대 가격 인하를 그냥 뭐 저 회사에다 막무가내로 내리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그게 그 운동을 여성민의 제가 그래요? 대표로 있을 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유엔에서 여성 문제 중에서 새롭게 지금 떠오르는 게 여성들의 재생산 건강권, 여성들의 그야말로 생식 건강, 그 재생산 건강권이 굉장히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저희들이 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런 그 섬세한 그런 세심한 그런 그 현실 파악을 제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이 소녀지 않습니까? 되게 네. 이제 초경을 초등학교 아마 요즘에는 4, 5학년부터 네.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소녀들이 한창 꿈 많고 아주 섬세하고 예민할 때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저소득층 그 소녀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리고 또 건강에는 얼마나 또 나쁜 영향을 예, 미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깔창에다가 그냥 예. 수건대 가지고 예. 대충 그렇게 예. 처리한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화도 나고 그리고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녀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되게 교육 문제 가지고는 얘기하지만 네. 이렇게 소녀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섬세한 네. 생활상의 네. 얘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들의 이 생활상의 고통 이런 것들을 몰랐구나. 저도 이제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일을 했었는데 네. 주로 학교 교육 문제는 많이 다뤘지만 이런 것을 캐치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요즘 되게 한 자녀 두 자녀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소중한 아이들 요새 인구도 줄어가고 그러니까요. 있고 저출산 시대에 한 명 한 명의 우리 국민들, 우리 소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소녀들의 건강과 그리고 이 소녀들이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 꿈을 마음껏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인데 너무 어른들이 정말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그 우리 서른 의원이 법안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 학교보건법.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생리대를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제 서울, 뭐 성남, 대전, 대구 각 지자체에서 이제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네. 이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예산도 확보하고 이제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 너무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가 그럼요.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며칠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도 이제 학교보건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그 여성단체에서 면생리대 사용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그 여성환경연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운동인데요. 지금 생리대 자체가 여러 가지로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가. 그래서 면 생리대를 쓰는 운동을 이제 벌린 건데 지금 그 학교보건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학생들 이제 그
여학생들의 건강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평등 그리고 건강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면생리대를 학생들에게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면생리대를 무료로 무상으로 그거는 빨아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천만 비용이 들죠. 그 면생리대를 일괄적으로 다 좀 공급을 해주고 그래도 이제 일회용 생리대를 또 쓸 필요가 있고 쓰고 싶은 소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에다가 비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별 자존심 상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보건법으로 좀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하고 면생리대를 권장을 하고 일회용 생리대의 경우에는 필요한 대로 좀 쓸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저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전에 무슨 무상급식 하기 전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쿠폰 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줄 세워놓고 선생님이 네. 하나씩 나눠줘서 정말 야, 쟤네 집 없는 애잖아. 뭐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의 낙인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으로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어요. 예, 예.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훔쳐간다고 그랬었는데 이 화장실에 휴지를 놔두고 그것이 정착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면 당연히 휴지가 있는 걸로 그게 우리 바로 문화 선진국인 걸로 이게 표징이 그렇죠.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성 화장실에 가면 뭐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 안에 여성 화장실에 여학교 혹은 뭐 남녀 공학이더라도 여자 화장실에는 생리대를 비치해 놓으면 그게 뭐 저소득 가정이든 안 그런 아이들이 쓰든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차별 없이 아이들이 뭐 본인이 뭐 나는 딴 걸 쓸 거야 이러면 뭐 그런 애들은 상관없지만 급할 때나 이럴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교무실로 가서 생리대 받으러 가고 그렇죠. 이러면 이거는 안 받으러 가죠. 차라리 그럼요. 내가 자존심 상해서 수건을 내고 말지 그렇죠. 교무실에 내 그렇죠. 생리대 받으러 특히 남자 교사가 담임 교사인 경우에는 과연 아이들이 그런 거를 견뎌낼까. 그럼요. 소녀들은요. 네. 생리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생리한다고 하는 걸 표시하고 싶어 하질 않거든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생리대를 받으러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거는 상 비현실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들의 이 지금 재생산 건강권 네. 이것은 권리입니다. 네. 이 생리는 남자들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성들만 한 달에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담을 없애주는 거는 우리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건 좋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엔에서도 재생산 건강권이라고 하는 그 여성들의 권리, 남자들은 없지만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생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사회적으로 좀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돈도 벌고 네. 또 자기 스스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소녀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게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들의 소녀들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서도 이 재생산 건강권과 더불어서 걸스라고 하는 걸 파워 네. 이 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소녀 때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방법, 폭력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앞으로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남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야말로 성인지적인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그 소녀들이 앞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 2세들을 네. 그 생산해야 될 그럼요. 그런 중요한 그런 그럼요. 그 소녀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소녀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이런 사회적 서포트가 필요한데 네. 이 생리대 문제는 저는 그래서 자꾸 면생리대 쓰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 근데 이제 네, 일하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 막 빨고 이게 또막 힘들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면생리대와 네. 일회용 생리대를 겸해서 씁니다. 기저귀 또 아이들 기저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네, 논의가 그래서 그 필요한데 두 가지를 네. 같이 공급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이 작년에 여가위 그 결산 회의 때 이 소녀들의 학교 화장실에 이 비치하는 그 관련해서 이거 좀 예산을 써야 된다.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여가위에서 왜 통과가 안 됐을까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들의 이 생리 현상과 관련된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와줄까에 대한 네. 그 실태 파악도 잘 안 돼 있고요. 네. 네, 실태 파악도 안 돼 있고 이것을 그 사회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서포트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완전히 관심 밖에 이슈. 예, 관심 밖의 일이고 저도 사실은 여성운동 한 사람으로서 좀 반성되는 것이 네. 이런 데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가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성 건강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네.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 소녀들이 첫 그 생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이렇게 관리하게끔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실을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그러니까요. 저소득층의 소녀들에게는 예. 특히 이 생리대가 보니까 6천 원 내지 그 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개의 마트에 가면 뭐 이렇게 좀 끼워 팔기도 하고 뭐 네, 네. 1+1으로 붙여주기도 네, 하고 되게 이제 그런데 10,000원 이상이에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목돈이죠. 목돈이죠. 소녀들에게는. 예, 네.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생리대 인하 운동, 네, 가격 네. 인하 운동을 2004년에 하셨다고 네, 했는데 계속 올라요. 올해도 또 올렸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그 가격을 계속 인상하는 생리대 업계에서는 또 업계의 기업 논리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 다 보편적인 여성은 누구나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공공의 이름으로 규제가 필요한가, 가격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격 규제를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네. 가격 규제를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저희가 유한킴벌리나 네. 유한킴벌리도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이죠. 네, 사회공헌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그 기업들하고 한번 간담회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고급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이제 네. 오르고 그 다음에는 홍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뭐 TV에도 보면 광고도 그러니까요. 많이 하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계속 고급화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또 그 홍보하고 그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그 홍보를 생대와 관련해서는 지나친 이 홍보를 좀 제한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가격을 내려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품질을 이렇게 좀 다양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지금도 이제 뭐 6,000원부터 한 10,000원대까지 있는데 좀 저렴한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저희들도 제가 생리대 가격 인하 운동을 할 때 네. 그 유한킴벌리하고 이 협의를 했었어요. 네. 협의를 했었는데 참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부가가치세 네, 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면제를 하게 됐는데 그건 뭐 영세율도 있어가지고 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하 그 네, 네. 효과가. 예.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 엄청나게 하여튼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인하를 못했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씩 5에서 7% 정도씩 가격 올라가니까요. 인상을 했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부과가 되는데 이게 수영장의 경우에는
깎아주잖아요. 네. 일주일치를. 그런 네. 것처럼 이 생리대도 필수품이거든요. 여성 필수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건강보험. 네, 네. 저출산 시대에 여성들이 아이를 잘 건강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게 그 소녀 시절부터 국가 차원에서 관리도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좀 정치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어제 보니까 서민주거 TF 단장을 네, 예, 맡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돼 있습니다. 전월세 난민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전부 이제 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짧은 기간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만들자 대책을 마련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어떤 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지금 전월세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그 전월세난이 심각해서 정말 네. 미친 전월세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실태가 어떠냐면 특히 이제 그 서민층의 네. 경우에는 전체 수입의 40%에 육박하게 주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그런데다가 절반은 그냥 월세로 다 전환하는 지금 그 추세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가게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제는 점점 네. 어려워지는 내수가 이제 위축이 되니까 네. 이게 지금 그 우리 민생의 제일 큰 현안이고요. 또 우리 경제 문제를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문제, 주거 불안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19대 때 네. 서민주거 특위를 만들어서 저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정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정부가 어떻게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기에만 방점이 찍혀 있어서 네. 근본적인 대책을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들 다 다시 다듬어서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번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올해 네. 이거 결론 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시장을 규율하는 겁니다. 임대차 문제. 네.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지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살면서도 네. 그 전월세 살면서도 이거 2년 지나고 나면 나 쫓기겠지.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 그러게요. 올려달라는 대로 네. 올려줄 수밖에 없고. 어떤 데는 1억씩 올려달라고. 그럼요. 월세로 바꾸라면 할 수 없이 그거 바꿔야 갑니다. 월세 전환율 그거 지금 다 소용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자기가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가라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임대 기간을 그래서 좀 늘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좀 넉넉하게 돼야 되고요. 인상률 지금 상한제인데 네. 인상률 상한제뿐만이 아니라 네. 그 전체적으로 표준 임대료를 만들어서 임대료 규제를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유럽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뉴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것을 그 분쟁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좀 강력한 시스템을 지금 이번에 법 개정은 되긴 했는데 네. 약합니다. 그거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임대차 그 계약에 있어서 전월세를 사는 이 세입자가 어느 정도의 이 지금 철저한 의리죠 지금은. 네. 그래서 권한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문제는 우리가 너무 그
공공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장도 규율이 가능한 겁니다. 네. 지금 공공 임대주택이 5%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죠. OECD 12%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표를 한 15%로 이걸 잡아서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은 것이 지금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을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도록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서민들의 그 아주 노후된 집들 있잖아요. 네, 그걸 네, 재건축하고 하는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공급, 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을 철저하게 의린, 세입자가 의린 이 부분을 고쳐줘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가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우리 아주 좀 어려운 예. 서민들. 그 부분들은 주거 복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한 11만 원 정도 이제 그 주거 지원 네.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확대하고 액수도 좀 높여주고 이렇게 한 3박자, 3박자가 이제 되면 주거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주거복지특위 그 TF를 출범을 시키면서 네. 공급 부분, 그 다음에 이 지금 임대차 관계의 그 시장의 안정성 부분, 네. 그 다음에 복지 부분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소위를 만들어서 어제부터 이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초반에 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실행이 될까요? 왜냐하면 늘 새누리당이 그 이런 이른바 서민 복지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복지는 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발목을 잡기 참 때문에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기업 네. 이익을들 근데 이번에 그 고무적인 게 어떤 네. 게 있냐면 새누리당의 분석인데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이번에 참패를 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아하. 전월세 문제라는 그 내부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했거든요.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네.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빚내서 집 사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건설 경기 활성화시키고 네. 주택 공급을 이제 그 늘려가지고 네. 해결하겠다는 예. 거였는데 그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그 선거 참패의 주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새누리당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 지금 그 임대차 관계의 네. 그 지금 개정입니다.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거. 이 부분은 저가 새누리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우리가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예.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권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을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네. 뭐 매입 임대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뭐 뉴스테이라든가 네. 이런 걸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네. 아니 이거는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촉구는 하지만 이 정부에서 네. 박근혜 정부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그렇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국민연금 그 공공투자와 관련된 그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가계부채 특위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희 이제 TF 만들어지고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네.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는 것은 이 지금 전월세 문제, 주거 문제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전부 빚내서 집을 네, 샀어요. 빚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전월세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등했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축이 침체돼 있고. 돼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단순히 이게 전월세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 박근혜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좀 전향적으로 야당의
이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네. 아주 세게 하려고 합니다. 예, 좀 세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지난해 내내 가장 큰 이슈가 전월세 난민이었습니다. 직장은 전부 서울에 있는데 집은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수도권 외곽 기가 지역으로 막히죠. 밀려날 수밖에 없고 하루에 출퇴근하느라고 2시간 이상 평균 씁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는 잘 됩니다. 네.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그 시간에 이제 팟캐스트 듣는 청취자들은 많아졌지만 제도는 손질을 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고 제일 좋은 건 걸어서 다니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운 거지만 최소한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돼야 이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니 그리고서 지금 집 때문에 장가를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결혼 요즘 못하죠. 특히 그 청년들이요. 네. 남자들. 예. 여자들은 결혼하는데 한 6, 7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은 아마 1억 5천 정도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집 때문에 결혼을 못 해요. 네. 연애를 해도. 이게 지금 아기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이게 지금 사실 전월세 문제가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국가 경제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때도 뭐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당이 오직 민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도 입만 열면 민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민생의 지금 가장 큰 이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슈인 이 그 집 문제, 네. 주거 불안 문제를 왜 이렇게 지금 그 고집을 피우면서 네. 야당의 말소리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지 정말 저는 박근혜 정부가 반성하고 대대적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했으면 저는 그 바람이 네.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이중인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집 가진 사람이 모두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고액 전세권자, 그러니까 비싼 집에 전세로 살면서 이른바 저 주택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고액 전세권자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아, 네. 그 하도 이제 얘기가 폭이 네, 넓어져서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예, 그게 예. 이제 임대 등록제입니다. 임대 등록제. 네, 네. 예. 임대 등록을 이제 의무화해서 예. 사실은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임대 소득이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우리가 모든 그 경제 활동의 모든 수입에는 네. 사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임대 소득에는 사실은 다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 등록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모든 그 임대 그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아주 그 뭐랄까 아주 소규모 내지는 아주 그 가난한 서민들이 임대하는 그 소득이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방 하나 놓고 있다든가 네, 예, 예. 뭐 다양한 형태의 임대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등록은 하되 면제해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면제해주면 되고 이제 그 일가구 2주택 이상의 네, 네. 경우에는 다 등록하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 다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지 네. 지금 임대 시장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굉장히 또 후진적인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의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희 의원께서 서민주거 TF 단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네. 칼같이 네, 이 제가 서민주거 아주 문제를 해결하실 19대 거라고. 때 네. 그 19대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제가 아주 그냥 가슴 아팠던 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9대를 마무리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호 법안도 그 지금 그 임대차 보호법 네. 이거를 1호 법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내려고 하던 찰나에 구의역 사건이 예. 발생을 해서 예. 제가 그 철도안전법 그걸 이제 1호 법안으로 하고 2호 법안으로 전월세 문제 이 임대차
그렇군요. 보호법을 예. 낼 겁니다. 예, 이 법이 꼭 좀 통과돼서 더 이상의 전월세 난민 같은 보도가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끝으로 30년 여성운동 하셨지만 여성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여성 대통령이 되면 또 여자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특히 이제 50대, 60대 여성들 사이에서 그런 기대가 많았다는 얘기도 좀 들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일하는 빈곤율만 늘었다. 작년에도 보니까 50대 비정규직 남성 6천 명 정도 줄었는데 여성은 3만 6천 명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 일하는 빈곤 여성에게 어떤 대책, 어떤 정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정말 이 여성운동 오래 한 사람으로서 네. 최근에 여성들의 상황 지금 한 20년 동안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성들이 가난한 것은 우리 서민들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정말 비정규직,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저임금의 그 비정규직만 주어지는 이 현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극도로 지금 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병리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막 그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 양극화 사회에서 내몰리면서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이 피해가 우리 여성들이 많이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 안전 문제, 폭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지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들이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애 좀 키울 때 마음 놓고 좀 키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쉴 때 쉬고 그리고 가정생활 가족에 제대로 좀 저녁이 있는 삶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런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만적인 자본주의 사회죠. 네, 그거에서 정말 인간의 얼굴을 한 그 따뜻한 그런 사회로 좀 전환할 때만 여성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크게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내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어깨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선의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여성 의원으로서 또 해야 될 특히 이제 많은 후배들을 위해서 또 어린 소녀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